안녕하세요. 이강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멘트 및 콘크리트 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용 골재 중 깬 자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깬 자갈의 원석은 안산암, 화강암 등이 많이 사용된다. 2. 깬 자갈을 사용한 콘크리트는 동일한 워커빌리티의 보통 자갈을 사용한 콘크리트보다 단위 수량이 일반적으로 약 10% 정도 많이 요구된다. 3. 깬 자갈을 사용한 콘크리트는 강자갈을 사용한 콘크리트보다 시멘트 페이스트와의 부착 성능이 매우 낮다. 4.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로 깬 자갈을 사용할 때는 한국산업표준 KSF 2527에서 정한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이 문제는 2014년, 18년, 20년, 21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깬 자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3번 깬 자갈을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강자갈을 사용하는 콘크리트보다 시멘트 페이스트와의 부착 성능이 매우 낮은 게 아니라 높지요? 그렇죠? 깬 자갈을 사용한 콘크리트가 동일한 시공 연도의 보통 콘크리트보다 유리한 점은 무엇인가? 1. 시멘트 페이스트와의 부착력 증가. 2. 단위 수량 감소. 3. 수밀성 증가. 4. 내구성 증가. 이 문제는 2013년, 15년, 22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깬 자갈을 사용한 콘크리트가 동일한 시공 연도의 보통 콘크리트보다 유리한 점은 1번 강자갈보다 접촉 면적이 커서 시멘트 페이스트와의 부착력이 증가하죠? 그렇죠? 골재의 실적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적률은 골재 이평의 양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2. 부순 자갈의 실적률은 그 이평 때문에 강자갈의 실적률보다 적다. 3. 실적률 산정 시 골재의 밀도는 절대 건조 상태의 밀도를 말한다. 4.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이 동일하면 골재의 비중이 클수록 실적률도 크다. 이 문제는 2009년, 14년, 19년, 22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골재의 실적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4번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이 동일하면 골재의 비중이 클수록 실적률도 큰 게 아니라 작아지죠? 그렇죠? 실적률이 큰 골재로 이루어진 콘크리트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시멘트 페이스트의 양이 커져 콘크리트 제조 시 경제성이 낮다. 2. 내구성이 증대된다. 3. 투수성, 흡습성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4. 건조 수축 및 수하열이 감소된다. 실적률이 큰 콘크리트의 특성이 아닌 것은 1번 시멘트 페이스트의 양이 적게 소모되어 경제성이 낮은 게 아니라 높지요? 그렇죠? 경량 골재에 해당하는 것은 1. 자철광 2. 팽창혈암 3. 중정석 4. 산자갈 경량 골재에 해당하는 것은 자철광, 중정석, 산자갈은 중량 골재이죠? 2번 팽창혈암은 경량 골재이죠? 그렇죠? 경량 기포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통 콘크리트에 비하여 탄산화의 우려가 낮다. 2. 열전도율은 보통 콘크리트의 약 10분의 1 정도로 단열성이 우수하다. 3. 현장에서 취급이 편리하고 절단 및 가공이 용이하다. 4. 다공질이므로 흡수성이 높은 편이다. 이 문제는 2021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경량 기포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보통 콘크리트에 비하여 탄화의 우려가 낮은 게 아니라 높지요? 그렇죠? 경량 기포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단열성이 낮아 결로가 발생한다. 2. 강도가 낮아 주로 비내력용으로 사용된다. 3. 내화 성능을 일부 보유하고 있다. 4. 다공질이기 때문에 흡수성이 높다. 경량 기포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1번 단열성이 높아 결로가 발생하지 않죠? 그렇죠?
오토클레이브의 포화 증기를 양생한 경량 기포 콘크리트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열전도율은 보통 콘크리트와 비슷하여 단열성은 약한 편이다. 2. 경량이고 다공질이어서 가공 시 톱을 사용할 수 있다. 3. 불연성 재료로 내화성이 매우 우수하다. 4. 흡음성과 차음성은 비교적 약한 편이다. 경량 기포 콘크리트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번 열 전도율은 보통 콘크리트와 비슷하며 단열성이 우수하죠? 정답은 2번 경량이고 다공질이어서 가공 시 톱을 사용할 수 있죠? 3번 불연성 재료로 내화성이 없죠? 4번 흡음성과 차음성은 비교적 우수하죠? 그렇죠?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을 계산할 때 골재는 어느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가? 단, 굵은 골재가 아닌 경우 1. 수분 상태 2. 기건 상태 3. 절대 건조 상태 4. 표면 건조 내부 포수 상태 이 문제는 2009년, 11년, 17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용적 질량을 계산할 때 골재의 어느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가? 먼저 골재의 함수 상태를 알아보면 수분 상태, 절대 건조 상태, 표면 건조 포화 상태, 공기 중 건조 상태가 잘 설명되어 있죠? 4번 표면 건조 내부 포화 상태는 내부의 공극에는 물이 꽉 차 있는 상태를 말하죠? 그렇죠? 골재의 함수 상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효 흡수량이란 절건 상태와 기건 상태의 골재 내에 함유된 수량의 차를 말한다. 2. 함수량이란 수분 상태의 골재의 내외에 함유하는 전체 수량을 말한다. 3. 흡수량이란 표면 건조 내부 포수 상태의 골재 중에 포함하는 수량을 말한다. 4. 표면 수량이란 함수량과 흡수량의 차를 말한다. 이 문제는 2009년, 12년, 16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골재의 함수 상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절건 상태와 기건 상태의 골재 내에 함유된 수량의 차를 기건 함수량이라고 하죠. 골재의 함수 상태에서 유효 흡수량의 정의로 옳은 것은 1. 수분 상태와 절대 건조 상태의 수량의 차이 2. 표면 건조 포화 상태와 기건 상태의 수량의 차이 3. 기건 상태와 절대 건조 상태의 수량의 차이 4. 수분 상태와 표면 건조 포화 상태의 수량의 차이 유효 흡수량의 정의로 옳은 것은 2번 표면 건조 포화 상태와 기건 상태의 수량의 차를 골재의 유효 흡수량이라고 하죠. 그렇죠? 표면 건조 포화 상태 질량 500g의 장골재를 건조시켜 공기 중 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결과 460g, 절대 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결과 450g이었다. 이 장골재의 흡수율은 얼마인가? 장골재의 흡수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흡수율을 구하는 공식은 절대 건조 상태의 질량 분의 표면 건조 포화 상태 질량 마이너스 절대 건조 상태의 질량, 즉 물의 질량이죠. 곱하기 100.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절대 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질량은 450g, 450분의 표면 건조 포화 상태에서 질량이 500g, 500 마이너스 450 곱하기 100. 계산하면 11.1%. 정답은 4번 11.1%죠? 여기에서 공기 중 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460g은 함정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분 상태의 모래 780g을 건조로에서 건조시켜 절대 건조 상태 720g으로 되었다. 이 모래의 표면 수율은 단 이 모래의 흡수율은 5%이다. 모래의 표면 수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표면 수율을 구하는 공식은 표면 건조 포화 상태 질량분의 수분 상태 질량 마이너스 표면 건조 포화 상태 질량 곱하기 100으로 구하죠. 문제의 조건에서 표면 건조 포화 상태 질량이 없기 때문에 구해보면 흡수율을 이용해서 구해볼 건데요. 흡수율을 구하는 공식은 절대 건조 상태의 질량분의 표면 건조 포화 상태의 질량 마이너스
절대 건조 상태의 질량 곱하기 100이죠. 표면 건조 포화 상태의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 흡수율 공식의 양변에 100분의 절대 건조 상태의 질량을 곱해주면 100분의 절대 건조 상태 질량 곱하기 흡수율은 표면 건조 포화 상태 질량 마이너스 절대 건조 상태의 질량이죠. 여기에서 절대 건조 상태의 질량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100분의 절대 건조 상태 질량 곱하기 흡수율 플러스 절대 건조 상태의 질량이 되겠죠.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100분의 모래의 흡수율은 5%이므로 5 곱하기 절대 건조 상태의 모래 720g 720 플러스 720 계산하면 756g. 따라서 표면 수율은 표면 건조 포화 상태의 질량 756분의 수분 상태의 모래 780g 780 마이너스 756 곱하기 100 계산하면 3.17%. 정답은 2번 3.17%죠. 자갈 시료의 표면수를 포함한 중량이 2100g이고 표면 건조 내부 포화 상태의 중량이 2090g이며 절대 건조 상태의 중량이 2070g이라면 흡수율과 표면 수율은 약 몇 프로인가? 흡수율과 표면 수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흡수율을 구하는 공식은 절대 건조 상태 중량분의 표면 건조 포화 상태 중량 마이너스 절대 건조 상태 중량 곱하기 100으로 구하죠.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절대 건조 상태의 중량 2070g 2070 분의 표면 건조 내부 포화 상태 중량 2090 2090 마이너스 2070 곱하기 100 계산하면 0.97%. 표면 수율 구하는 공식은 표면 건조 포화 상태 중량 분의 수분 상태 중량 마이너스 표면 건조 포화 상태 중량 곱하기 100으로 구하죠.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표면 건조 포화 상태 중량 2090g 2090분의 표면수를 포함한 중량 2100g 2100 마이너스 2090 곱하기 100 계산하면 0.48%. 정답은 3번 흡수율 0.97% 표면수율 0.48%죠. 시멘트 클링커 화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C3S의 양이 많을수록 조광성을 나타낸다. 2. C2S의 양이 많을수록 강도의 발현이 서서히 된다. 3. 재령 1년에서 C4AF의 강도는 매우 낮다. 4. 시멘트의 수축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C3A를 증가시켜야 한다. 이 문제는 2010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멘트 클링커 화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4번 시멘트의 수축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알루미늄산 3칼슘을 증가가 아니라 감소시켜야 하죠. 그렇죠? 수화열의 감소와 황산염 저항성을 높이려면 시멘트의 다음 중 어느 화합물을 감소시켜야 하는가? 1. 규산 3칼슘 2. 알루민산 철 4칼슘 3. 규산 2칼슘 4. 알루민산 3칼슘 수화열의 감소와 황산염 저항성을 높이려면 어느 화합물을 감소시켜야 하는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4번 알루미늄산 3칼슘은 조기 강도와 수화열이 크고 수화 작용 속도가 빠르고 장기 강도가 작지요? 시멘트의 경화 시간을 지연시키는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연제와 거리가 먼 것은 1. 리그닌 설폰산염 2. 옥시카르본산 3. 알루민산 소다 4. 인산염 시멘트의 경화 시간을 지연시키는 지연제와 거리가 먼 것은 4번 알루미늄산 소다는 콘크리트의 급결제 촉진제죠? 그렇죠? 콘크리트 배합 시 사용되는 혼화 재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실리카띰은 콘크리트의 경량화 목적으로 사용된다. 2. AE제를 사용한 콘크리트는 동결 융해에 대한 저항성이 향상된다. 3.
염화칼슘은 우수한 촉진제로서 저온에서도 상당한 강도 증진을 볼 수 있어 한중 콘크리트 사용에 유효하다. 4. 플라이 애쉬를 사용하면 초기 강도는 낮지만 장기 강도는 증가한다. 이 문제는 2009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호나 재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실리카 흉의 콘크리트는 단면이 큰 구조물인 해안 공사 등에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각종 혼화 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플라이 애쉬는 콘크리트의 장기 강도를 증진하는 효과는 있으나 수밀성은 감소된다. 2. 감수제를 이용하여 시멘트의 분산 작용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 염화칼슘은 경화 촉진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혼화제이다. 4. 발포제는 시멘트에 혼입시켜 화학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하여 기포를 발생시키는 혼화제이다. 혼화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플라이 애쉬는 콘크리트의 장기 강도를 증진하는 효과가 있으며 수밀성도 감소하는 게 아니라 향상되죠?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화제와 그 효과가 잘못 연결된 것은 1. 플라이 애쉬, 워커빌리티, 펌퍼빌리티 개선 2. 고로 슬래그 미분말, 수하열 억제, 알칼리 골재 반응 억제 3. 실리카띨, 화학적 저항성 증대, 블리딩 저감 4. 가용성 규산 미분말, 수하열 억제, 알칼리 골재 반응 억제 혼화제와 그 효과가 잘못 연결된 것은 4번 가용성 규산 미분말은 경화 과정에 의한 고강도로 발현하죠? 그렇죠?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혼화제인 플라이 애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위 수량이 커져 블리딩 현상이 증가한다. 2. 초기 재령에서 콘크리트 강도를 저하시킨다. 3. 수화 초기의 발열량을 감소시킨다. 4.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향상시킨다. 플라이 애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단위 수량이 작아 블리딩 현상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죠? 그렇죠? 콘크리트 혼화제 중 하나인 플라이 애쉬가 콘크리트에 미치는 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황산염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2. 콘크리트 수화 초기 시의 발열량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 시멘트의 석회와 결합하여 장기 강도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3. 입자가 구형이므로 유동성이 증가되어 단위 수량을 감소시키므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의 개선, 압송성을 향상시킨다. 4. 알칼리 골재 반응에 의한 팽창을 증가시키고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약화시킨다. 플라이 애쉬가 콘크리트에 미치는 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알칼리를 감소시켜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악화시킨 게 아니라 향상시켜야 하죠? 그렇죠? 다음 중 콘크리트용 혼화제의 사용 용도와 혼화제 종류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AE 감수제, 작업 성능이나 동결융의 저항 성능의 향상 2. 유동화제, 강력한 감수 효과와 강도의 대폭적인 증가 3. 방청제, 염화물에 의한 강제의 부식 억제 4. 증점제, 점성, 응집 작용 등을 향상시켜 재료 분리를 억제 이 문제는 2013년 21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혼화제 종류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는 것은 2번 유동화제는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개선하여 증가시키죠? 그렇죠? 콘크리트의 혼화 재료 중 혼화제에 속하는 것은 1. 플라이 애쉬 2. 실리카띨 3. 고로슬래그 미분말 4. 고성능 감수제 혼화제에 속하는 것은 4번 고성능 감수제죠? 혼화제는 배합비에 포함되고 혼화제는 아주 적은 양이죠? 그렇죠? 콘크리트의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각종 혼화제의 작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기포작용 2. 분산작용 3. 건조작용 4. 수분작용 이 문제는 2018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혼화제의 작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혼화제는 콘크리트의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량의 첨가제로 3번 건조작용은 포함되지 않죠? 그렇죠? 계면 활성 효과를 이용하는 콘크리트용 혼화제의 계면 활성 작용이 아닌 것은 1. 경화작용 2. 기포작용 3. 분산작용 4. 수분작용 혼화제의 계면 활성화 작용이 아닌 것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1번 경화작용은 계면 활성화 작용은 아니죠? 그렇죠? 미장용 혼화 재료 중 착색을 목적으로 하는 착색제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염화칼슘 2. 합성산화철 3. 카본블랙 4. 이산화망간 착색제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염화칼슘은 경화 촉진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혼화제죠?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시멘트 및 콘크리트 2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